2010년 3월 28일 일요일 아침 대전 대덕산 업단지의 한적한 도로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의 시신. 그녀는 입사한 지 겨우 일주일도 안 된 24세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면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그는 6년간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 범이었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태연하게 택시 영업을 했던 냉혈한이었습니다. 오늘은 CCTV 274만 개의 눈이 밝혀낸 죽음의 택시 안남기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대전 대덕산 업단지 북쪽 끝 평온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트로 향하던 외국인 노동자 자하드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대형 트럭과 담벼락 사이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자하드 씨는 곧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곳엔 이미 차가워진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양쪽 발목은 흰색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과 목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인적 드문 이곳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과 감식반이 본 광경은 기묘했습니다. 시신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피해자는 줄무늬 블라우스에 베스트,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옷매무새는 그녀가 사회초년생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코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광대뼈와 왼쪽 턱에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현장 바닥에 혈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 피살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목 졸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검의들에 따르면 살해당한 여성의 90%가 목 졸림으로 사망하는데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지만 시바는 몸 앞쪽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엎드린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인은 비구 폐쇄성 질식사. 쉽게 말해 코와 입이 막혀 질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테이프는 입만 막고 있었는데 왜 질식했을까요? 범인은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고 입을 막았습니다. 팔이 뒤로 꺾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 박동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코나 입 중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 여성은 코에서 난 피가 비강을 막아 호흡이 완전히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문 조회 결과 사망자는 충북 청주에 사는 24세 송 모 씨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수한 입사 지원 끝에 간신히 취직에 성공한 송 씨. 그녀는 출근 첫째 주 휴일을 앞둔 3월 26일 금요일 저녁 청주 남문로에서 친구들과 환영 회식 겸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즐거운 저녁을 보낸 후 그녀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나섰습니다. 범인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시신을 유기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감시자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과 없이 이어지는 CCTV 화면 탐색. 형사들이 조금씩 지쳐갈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면 속 시간이 오전 1시 30분을 가리킬 때였습니다. 시신 발견 약 9시간 전이었죠. 퉁퉁한 체격의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를 열어 급히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미 숨진 송 씨였습니다. 남자는 트럭 옆에 송 씨를 버린 뒤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화면이 너무 흐려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는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 2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첫째, 차종은 흰색 NF 소나타. 둘째, 차 지붕에 택시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회식을 마치고 탑승한 택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세웁니다.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거주지로 추정되는 청주로 돌아갔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노루목 현도교였습니다. 대전 대덕단지에서 신탄진 나들목을 거쳐 청주로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고
CCTV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30분 이후 다리를 지나간 택시는 총 67대. 경찰은 이 중 유독 수상해 보이는 일대에 주목했습니다. 번호판을 잘 볼 수 없도록 반사 테이프를 붙인 택시였습니다. 차종 역시 흰색 NF 소나타로 현장 CCTV와 일치했습니다. 정밀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청주의 한 택시회사로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신고 접수 후 불과 1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합니다. 택시기사 안남기 41세. 형사들의 추궁에 그는 순순히 자기 집에서 수갑을 받았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다. 그의 택시 운전석 문짝에서 치칼이 발견됐고 트렁크 매트에서는 송 씨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송 씨를 위협해 빼앗은 현금 7,000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드러난 안남기의 행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청테이프로 송 씨를 질식사시킨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둔 채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였습니다. 안남기는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태연하게 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오후 11시 시신을 유기하러 가기 전까지 말이죠. 이날 안남기의 택시에 탔던 승객들은 발밑 트렁크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남기는 법정에서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테이프로 입만 막았기 때문에 송 씨가 숨은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성폭행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안남기는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강금 및 성폭력 혐의로 3년형을 받고 2003년 6월 출소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놓고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나 강도치사만을 적용받기 위해 갖은 술수를 썼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기군 조천변 살인사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DNA가 그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요.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남기는 단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를 하며 6년간 무려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04년 10월 충남 영기군 조천변 도로에서 발견된 23세 여성 전 모 씨였습니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을 보러 청주에 왔던 전 씨는 안남기의 택시를 탔다가 이불에 쌓여 노끈으로 묶인 채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09년 9월 26일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낚시꾼에게 발견된 41세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손발은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하의가 일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 역시 닷새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안남기의 범행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늦은 밤 택시에 탄 몸집이 작거나 술을 마신 여성들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찰 수사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2009년 김씨 사건 당시 경찰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탐문 조사를 했지만 기사 개개인을 조사하지 않아 안남기를 놓쳤습니다. 더 결정적인 기회도 있었습니다. 김씨 실종 다음 날인 9월 22일 오전 7시경 청주의 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40대 초중반 남성이 김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8일 후인 30일에도 또 다른 은행에서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김씨의 계좌에 대해 즉시 경찰 신고가 이뤄지는 부정 계좌 등록 대신 단순 지급정지 조치만 취한 것입니다. 이 틈을 타 안남기는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2010년 3월 송 씨라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났습니다. 만약 경찰이 2009년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송 씨는 죽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2010년 10월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안남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의성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남기는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숨 쉴 수 있도록 테이프를 찢어주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죠. 결국 그의 주장이 일부 참작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안남기는 현재 16년째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 2월 충남에서 실종된 여성, 그리고 2009년 9월 청주 도로가 트럭 밑에서 발견된 미용 강사 사건 등이 안남기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3명.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CCTV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2024년 통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CCTV는 200만 대에 이릅니다. 민간이 설치한 CCTV는 이 수치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총 2천만 대가 넘는 셈이죠.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남기 사건에서 보듯 CCTV는 자칫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안남기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며 더 많은 여성들을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24세의 나이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송씨, 23세의 전씨, 41세의 김지혜,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택시 안남기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